네, 안녕하세요. 윌비스에서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오도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소방공무원 2023년도 공채시험이 치러졌었죠. 네, 제가 한번 시험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쉬운 듯 하면서도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위험물법에서 특히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접근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웠겠다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2023년도 소방공무원 공채 소방관계법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내에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라고 나와 있죠.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의 경우에는 얼마의 벌금이 부과가 되죠? 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100만 원 이하. 네,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100만 원 이하는 생관위피라고 암기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생관위피. 이 생이 바로 생활안전활동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관은 관계인 등의 소방활동에 해당이 된다. 위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죠. 피는 피난명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2번과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넘어가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3번 내용 뭐예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죠? 따라서 100만 원 이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이라고 나오죠? 관계인. 이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해당이 되는구나.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네, 우리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중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벌칙만 제대로 암기를 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네, 그럼 넘어가서 2번 문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이 소방활동 장비의 종류와 규격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본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냐? 우리 각각 다 암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문제는 암기를 안 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단위만 제대로 보시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먼저 구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소방정, 배예요, 배. 소방정과 구조정은 단위가 마력이 아닙니다. 마력이 아니라 우리 톤이에요, 톤. 톤급이다. 이 구조정은 30톤급입니다. 30톤급. 따라서 단위 자체가 틀렸죠? 네, 배연차, 구급차의 경우에는 소방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 차의 경우에는 단위가 마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소방 헬리콥터 나오죠? 네, 헬리콥터는 그 단위가 인승이 돼요. 인승. 그래서 단위만 제대로 아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이 문제는 거의 거저주는 문제다, 떠먹여주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먼저 맨홀 뚜껑은 지름 몇이에요?
네, 648이죠.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맨홀 뚜껑 부분에는 무슨 색이 반사도료?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리고 폭은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서 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난이도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넘어가서 4번 문제.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소방기술자로 인정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본서장 아니죠? 우리 소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 청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넘어가서 2번.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네, 이 자격수첩, 경력수첩 발급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소방청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아니죠? 뭐예요? 행정안전부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령이다. 행안부령이다. 네, 그럼 넘어가서 4번.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자격 취소에 거짓 부정 들어가죠? 거짓 부정. 네, 그리고 누가? 소방청장이. 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우리 이 소방공사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 서류를 다 암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시면은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착공 신고 후 변경된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건축법 배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소방법이잖아요. 그쵸? 소방법이기 때문에 네, 건축 아니다. 건축 아니다. 네, 우리 소방이죠? 소방. 네. 따라서 1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네, 우리 성능시험 조사표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네, 우리 감리일지도 들어가죠? 감리일지. 네, 네 번째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 신청서 등 사용 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네,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우리 이 문제도 거의 떠먹여주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상주 공사감리 대상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 네, 3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아파트는 제외를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이죠?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네.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이 문제도 난이도는 하죠? 하. 네. 그렇다면 우리 1번 공사감리 대상은 뭐예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일반 공사 감리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네, 다음 7번 문제.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 우리 분리도급 예외사항이래요. 먼저 기업, 우리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재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분리를 다 해가지고 공사를 하나요? 그쵸? 네. 긴급하게 착공하게 되는 경우 우리 재난 발생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국방 및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우리 다 분리를 했어요. 이러면은 기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도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면적 3,000 아니죠? 1,000이다. 다음 리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 입찰 또는 일부 입찰이라고 들어갑니다. 원안 입찰 아니죠. 대안 입찰이죠. 대안 입찰. 또는 일부 입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네, 우리 미음 보시면은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입찰 또는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이 맞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비읍 문화재 수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아니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네, 그래서 기영, 니은, 미음이 맞다. 정답 2번. 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다라고 봐주시고, 네, 8번. 우리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우리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이래요. 소방공사 우리 감리원의 배치 기준과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1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특급 기술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해당이 되죠.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도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과 같은 기준에는 고급 기술자 배치를 해줘야 된다. 맞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우리 3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 네, 다음과 같은 이 기준에는 누구 배치해야 돼요? 네, 중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 기술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4번. 물분무등 소화 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를 하고 재현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 배치를 해줘야 돼요? 초급이 아니라 중급이죠. 중급. 네, 따라서 우리 4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넘어가서 9번 문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항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라 건설 현장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를 25번까지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건설 현장에 대한 내용을 묻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따라서 우리 건설 현장에 관한 부분도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1번. 건설 현장에 소방 계획서의 작성. 네, 소방 계획서 당연히 작성을 해주어야 되고, 화기 취급의 감독,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관리 다 맞죠?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 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역시 우리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관리자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건설 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건설 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이라고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으로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네, 이 문제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쵸? 이 문제도 우리 난이도는 중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문제 난이도 하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1번.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이 화기엄금은 무슨 색? 네, 바탕은 붉은색, 문자는 백색. 맞죠? 네, 다음 2번.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 직사각형. 네, 2번도 맞는 내용. 그럼 3번. 특수가연물의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네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바탕이 흰색, 문자가 검은색.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기엄금은 뭐예요? 여기 위에 나왔었잖아요. 1번에 나왔죠? 네, 붉은색, 그러니까 바탕은 붉은색, 문자는 백색이다. 다음 4번.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최적당 질량,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사항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쵸? 네, 그럼 다음 11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내용이 많아진다. 우리 건설 현장 관련된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그 범위, 대상물 어떻게 돼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 변경을 하려는 부분에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우리 또 기준이 3가지로 나뉘게 되죠. 지하층 층수가 2층 이상,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 그리고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장창고,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인 냉장창고다.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그쵸?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인
냉동, 냉장 창고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 우리 신축을 하려는 부분에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인 복합 건축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2만 제곱미터, 1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 증축을 하려는 부분에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인 업무시설, 마찬가지로 1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3번도 맞다. 다음 4번, 증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지상층은 11층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우리 4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11번 문제는 난이도 중. 네, 그럼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들어가 있는 문제죠.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의 범위 어떻게 되냐? 소방 계획 및 피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 계획, 피난 계획 다 해당이 되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비상대응 조직, 교육, 훈련 역시 해당이 되고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역시도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네, 화재 위험 요인 조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제 3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 네,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의 범위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 짚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다음 13번 문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이 내용 뭐예요? 떠먹여주는 문제다.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반면에 어려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 경우에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을 우리 본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선임은 30이죠. 30일. 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 인원은 총 몇 명인가? 우리 수용 인원 산정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복도, 계단,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용 인원 산정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관람석이 없는 강당이래요. 강당. 강문은종이라고 해서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관람석이 없는 경우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 네, 4.6제곱미터다. 4.6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0을 4.6으로 나누면 몇이 나와요? 100 나오죠? 100. 그쵸? 네. 두 번째로 강의실이라고 나와 있네. 강의실. 강의실은 뭐였어요? 강교 상실류. 강교 상실류의 경우는 기준이 1.9제곱미터죠? 1.9제곱미터.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근데 이 강의실이 몇 개래요? 10개래요. 그럼 일단 먼저 각 바닥 면적이 57이기 때문에 5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7제곱미터를 1.9로 나눕니다. 그럼 몇 나오나요? 네, 30. 그런데 강의실 몇 개? 10개. 그럼 30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0명, 300명. 네, 다음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은 한 개고 바닥 면적이 38제곱미터다라고 나와 있어요. 휴게실, 강교상실 휴에 들어가죠? 38을 1.9로 나눠주면은 그 값이 2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00 더하기 300 더하기 20, 420이죠? 네, 정답 3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두 개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15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그리고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따라서 5,000제곱미터는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 니은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이 기준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아니라 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봐주시고, 디귿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기준 600제곱미터 이상이죠. 600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니은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틀렸다. 니은 디귿 둘 다 틀렸다. 다음 리을.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4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기준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었어요.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따라서 우리 4층이잖아요. 그 밖에 해당이 된다. 우리 1,000제곱미터 이상의 1,000제곱미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을이 맞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 리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은 외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기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쉽게 푸셨겠지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 문제다.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다 라고 봐주시고, 네, 다음 16번 문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을 할 때 미리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네, 동의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1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몇 제곱미터예요? 200이죠, 200.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학교입니다. 학교는 네,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차와 관련되어 있는 차고, 주차장,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네, 차와 관련되면 숫자 2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정답 1번. 1번이 틀린 내용이다. 네,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보기들로 구성된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1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중앙 물어봤네요. 중앙.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1번,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네, 중앙이죠, 중앙. 2번,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요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의 경우는 네, 소방시설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3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네, 우리 설계, 공사감리 중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네, 공법 특수하다, 중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였다. 난이도 하위 문제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기술 인력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네, 우리 이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혼란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보조기술 인력을 물어봤어요. 보조기술 인력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었어요. 6명 이상. 네, 초급 2명 이상, 중급 2명 이상, 고급 2명 이상이죠. 네, 그래서 각 2명 이상이다.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주된 기술 인력으로서는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었어요. 2명 이상. 어떻게 2명 이상이에요? 네, 관리사 자격 취득하고,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 경력 1명. 1명 이상. 그리고 관리사 자격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이렇게 해서 총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19번 문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경사유. 감경사유랑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중사유죠, 가중사유. 네, 이 문제도 문제만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접했다?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유도 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 감경사유에 해당이 되죠. 2번,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가 살수 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감경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해서, 고의나 과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감경해줄까요? 아니겠죠? 네, 가중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네,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감경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2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상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뤘던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심화 부분에서나 이제 한번 볼 법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위험물 운반 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인류 위험물은, 인류래요, 인류.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인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뭔가 맞을 것 같아. 그쵸? 뭔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틀렸죠? 우리 자연 발화성 물질은 뭐예요? 삼류죠, 삼류. 그럼 2번 틀렸고. 3번. 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튀,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철금만 나왔어요. 철금만은 멸류. 이류죠, 이류. 다음 4번. 사료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우리 가연물과의 접촉이 나오면은 가연물 접촉주의, 멸류, 육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던 분도 우리 멸류 위험물 이런 것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난이도는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2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 4,000리터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라고 나와 있어요. 알코올류 지정수량 몇이에요? 400리터죠, 400리터. 그 다음에 유황은요? 100kg이다. 우리 질산 에스테르류는 10kg이고, 네, 우리 경유의 경우는 몇이에요? 1000리터죠, 1000리터. 다시 1번으로 올라가서 우리 제조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조소 예방규정 생각을 하시면은 몇 배예요? 10배죠, 10배. 옥 외 저장소는 100배. 옥 내장 장소 150배. 옥의 탱크 저장소 200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될까요, 우리는? 얘를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지정수량의 우리 200배 이상. 그럼 다 곱해줍니다. 4,000리터 나오고요. 10,000kg. 그 다음에는 우리 1,500kg. 그리고 5개죠? 20만 리터. 20만 리터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옆으로 넘어와서 4,000리터 이상. 맞죠? 10,000kg 이상. 맞아요. 우리 1,500kg 이상 해당이 되고요. 20만 리터. 여기 보시면 몇이죠? 15만이죠, 15만.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우리 예방규정 다들 암기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정수량도 다들 암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 지정수량과 예방규정에 관한 내용만 제대로 암기를 하셨으면은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네, 난이도는 중. 네, 22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1류 위험물 중 염소선 염류 맞나요? 틀리죠, 틀려요. 네, 그리고 2류 위험물 중 유황, 그리고 인화성 고체도 해당이 되죠.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해당이 되고 1, 2, 3, 4 그리고 동식물 유류 제6류 위험물 다 해당이 된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3번. 네,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배인 경우에 제조소 주위에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죠. 공지 너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조소의 경우에는 10배를 기준으로 이하이면은 3m 이상, 초과이면은 5m 이상이죠. 여기 보시면은 20배래요. 20배. 20배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초과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5m 이상이다. 네,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24번 문제. 네, 이 문제도 우리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로 이제 다뤄봤었던 문제인데요. 예상 문제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화학수방 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1번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 능력이 매분 1000리터 이상일 것. 우리 포수용액의 경우에는 포2 해서 2000리터죠? 20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2번 분말 방사차래요. 분말 천사. 그래서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를 해주어야 하고,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의 경우에는 할로겐 화합물의 방사 능력이 몇 초 40kg 이상일 것. 맞아요. 그렇죠? 우리 3번이 정답이다. 다음 4번 이산화탄소의 방사차. 그리고 이산화탄소 비치를 해줘야 된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산. 뭐랑 가까워요? 숫자? 3이랑 가깝죠? 네, 그래서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네,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네, 난이도는 중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죠. 네,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부터 25번까지 이 25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자주 출제된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 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1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하나만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맞죠? 왜냐?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하나만. 다음 2번 고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의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을 해줘야 된다. 네, 우리 고체의 경우에는 95% 이하가 맞고요. 다음 액체 나옵니다. 액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우리 고체보다 조금 더 높죠.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네, 우리 3번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4번 자연 발화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네, 우리 95%가 아니라 95%는 고체죠, 고체.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가 아니라 50도의 온도에서 10%가 아니라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풀어주셔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네, 그래서 25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난이도 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 25번까지 다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소방 합계론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점점 뒤로 넘어갈수록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